자, 이태원으로 며칠 경제 위기에 신경을 끄고 추모 애도 분위기 이랬는데 솔직히 사고 안 나도 다 굶어 죽을 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수출 내수 동반부진으로 1%대 성장이 예고된다. 자, 그래서 한국의 모든 지금 KDI나 대신정권, 피치 같은 데서 전부 내년에 한국 경제가 1%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부진, 내수 위축이 계속될 것이고 또 이 고물가, 고금리 여파, 경제 심리 부진 등이 지속될 거고 통화 긴축이 수요 위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수출의 급격한 둔화가 나올 거다. 그래서 한국같이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수출이 부진해지고 그럼으로써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고용 물가 상황도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1%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이면 이건 지금 금리 상승과 동반해서요. 내년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끝났다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가장 먼저 터질 위기가 집이라는 데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면 내년 대출금리가 9%에 육박해서 잠 못 드는 영끌 비투족이라는 제목이 일면 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추가 인상을 갖다가 지금 시사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한국이 지금 이 4%가 되면 대출금리가 8%가 넘을 거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4%,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3%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5억 3천을 빌려서 집을 산 직장인이 월 상한액이 2020년 11월 달에 211만 원에서 2023년 5월에 337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대출금리가 내년에 9%에 육박하면서 1900조의 가계부채 부실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정은 청년 전세 특례 보증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주고 집값 9억까지 안심 전환 대출을 추진해 준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보이고요.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공시가보다 낮은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강남에서도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다는 거예요. 자, 집값 하락이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겠죠. 문제는 이런 이 주거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갖다가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맥 경화에 핵심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집단들이 PF 대출을 많이 했던 그런 보험사, 증권사 등이 돈맥 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보험, 카드, 캐피탈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의 돈맥 경화가 위험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중에 가장 먼저 터지고 있는 게 레고랜드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갖다가 하려다가 그러니까 빌린 돈을 일찍 갚으려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콜옵션 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가 그 갚을 돈이 없어서 이 조기 상환권을 행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제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채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비우량 금융사에 이 돈을 땡기는데 이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의 내년 상환 물량이 4조 4천억인데 절반이 2분기에 물렸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험사의 자본성 정권 조기 상환이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5년 뒤부터 상환하는 게 불문율인데 계속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보험사가 조기 상환하는 것이 불발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전반적인 자금 시장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연말에 일부 소형 금융사가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에 빠질 거다. 위기에 빠진다는 소문이 아니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은 건설사들이 지금 9만 가구를 밀어내기 분양을 한다는데 수도권의 미분양이 지금 한 달 새 56%로 쌓이고 PF 이자 쌓이고 대환대출 즉 딴 데 가서 빌려서 빚으로 빚을 갚는 것도 어려워지고 건설사 5, 6곳이 지금 부도설이 나고 있고 PF 대출 늘린 정권사와 저축은행이 불똥이 떨어져서 그래서 뭐 규제 지역을 푸니 어쩌니 해야 되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아지면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다 이게 난리가 나고 있어요. 18억에 팔린 잠실 32평짜리 레이크 팰리스가 공시가보다 3,100만 원이 낮다. 그래서 지금 도급 순위 한 22 안팎의 건설사들 중에 현재 7개가 부도가 임박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TV에 선전하는 이 명품 브랜드 건설사들 중에 7개 정도가 부도가 나기가 지금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가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7개 정도가 일단 가동되고 나면 곧바로 나머지 건설사들도 지금 다 무너질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일 쇼크 후의 최대폭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단기 금리가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단기 금리 2년물짜리가 미국 국채요 지금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아마존, 애플이 고용을 중단하고 그리고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에서 감원 열풍이 난리가 나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 금요일 날 트위터는 직원들 절반 이상을 곧바로 그냥 이 문자로 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79조의 이 펀드를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 저금리 시대로 인해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결과가 오고 있다.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 장기 침체장, 87년에 정시 폭락, 2001년에 닷컴 버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금융위기를 모두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올 수 있는 사태는 다 경험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더 큰 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역시 부동산이 1차로 사고 쳐서 건설회사 부도나고 그리고 보험회사 무슨 저축은행 카드사 중소증권사 내부회사 부도나면서 한국의 이 위기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집이 문제였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
몰아보지 마 특히 쇼울 업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